안녕하세요. 하가지 김진석입니다. 오늘은 주자가 북송의 위대한 5현자로 꼽은 인물들 중 첫 인물인 주도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명문으로 손꼽히는 그의 글 중 연꽃을 사랑한다는 뜻의 애련설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이 불렴,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탁 청년이 불요,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네. 향원 익청,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으며 정정정식, 우뚝히 깨끗하게 서 있네. 가원관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불가설한원,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네. 내가 우뚝 서 있는 이곳에서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향기를 저 멀리까지 내어보겠다는 군자의 포부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이 글처럼 과연 그는 연꽃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도니는 북송시대 사람으로 1017년에서 1073년까지 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장제가 1020년에서 1077년까지 살았으니 주도니는 장제보다 조금 앞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니의 자는 무숙이고 호는 염계입니다. 원래 이름은 돈실이었는데요. 북송의 5대 황제 영종의 이름인 종실을 피해 도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황제의 이름인 종실에 쓰인 실이라는 글자가 주도니의 원래 이름인 돈실에도 쓰였기 때문에 그 글자를 감히 쓸 수 없어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임금의 이름을 휘라고 하는데 임금의 이름을 피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관행을 피휘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자주 있던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주도니, 주무숙, 주렴계라고 지칭하는 말들이 모두 오늘의 인물인 주도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도니의 호가 염계인 이유는 역시 그가 살았던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제의 경우 횡거진에서 자랐기 때문에 호가 횡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주도니는 지금의 호남선 도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처에 염계라는 천이 있었는데 이 이름을 따서 그의 호를 염계라고 한 것입니다. 주도니는 주자에 의해 북송의 위대한 5현자 중 첫 번째로 추대될 정도로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외삼촌인 정양의 추천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이 매우 출중했었나 봅니다. 관리로서의 그의 활약이 송나라 역사서에 중요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일화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복건성 남한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관리자 왕규는 매우 엄격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죄수가 있었는데 법에 따라 판결하면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내려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모두 그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직 주도니만이 그를 변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주도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꼭 이 사람을 처벌하시겠다면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여 아첨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곧 관직을 그만두고 떠나려 했다고 합니다. 주도니의 이러한 강경한 모습을 보자 왕규는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죄수를 사면하게 됩니다. 이 일화만 봐도 그가 옳지 않은 일에 대항함에 거침이 없었으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렵게 얻은 관직도 버릴 수 있을 만큼 강직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성품은 그의 사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등장한 정오, 정의 형제와의 일화를 통해 이를 엿볼 수 있는데요. 복습해보자면 북송호자라고 불리는 5명의 인물은 주도니, 정오, 정의, 장제, 소홍이었습니다. 정오, 정의는 형제였고 장제는 정오, 정의 형제와 친척관계였습니다. 주도니는 바로 이 정오, 정의 형제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도니가 남한에서 근무할 때 정오정의 형제의 아버지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주도니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두 아들 정오정의를 주도니에게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도니에게 배운 학문이 정오와 정의 사상의 원류가 되었고 이를 통해 주도니의 사상이 주자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도니는 학문에 힘쓰면서도 일생 동안 여러 관직을 맡으며 민생을 위한 정치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1073년 57세의 나이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죽던 해에도 그를 신임했던 관리가 그를 등용하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을 보면
주도니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남긴 저서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태극도설입니다. 태극도설이 시작되는 무국이 태극 이 5글자는 신유학의 포문을 연 캐치프레이즈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조선에서도 수많은 성리학자들이 이 5글자를 두고 논쟁을 펼쳤을 정도입니다. 그의 태극도설은 유학의 지평을 새롭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글인데요. 성인됨의 근원을 진실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총 200여 자에 불과할 만큼 짧은 글이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컸습니다. 주도니가 남긴 또 다른 저서는 통서가 있습니다. 이 저작은 태극도설과 달리 총 40편의 긴 글입니다. 태극도설이 보다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통서는 성인이 되는 길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 주도니는 북송오자로 추대됩니다. 특히 주자가 주도니의 태극 개념을 자신의 철학적 체계 안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주도니는 성리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죠. 이렇게 그가 미친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를 성리학의 시조라고 지칭함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북송오자 중 한 사람인 주도니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송의 대문학가 황정견은 주도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인품이 매우 높고 가슴은 개운하고 깨끗하니 마치 비가 갠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 달 같다. 황정견의 평가를 듣고 그를 떠올려 보면 그가 연꽃을 사랑했던 이유가 느껴지는 듯 싶습니다. 진흙밭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곱게 서서 자신의 향기로 천하를 교화시키고자 했던 주도니의 품격이 애련설의 연꽃과 닮아 있습니다. 주도니의 애련설 덕분에 연꽃은 동아시아에서 군자의 상징이 되어 오랜 시간 사랑받는 꽃이 됩니다. 간혹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때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진흙밭 같을까 탓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주도니의 생애를 통해 진흙밭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주도니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인물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